방금 소개받은 ABL의 신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고정확도 가상 배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안 및 사례 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디지털 트윈 시대에 맞춰가지고 얼마나 단지 시뮬레이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테스트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데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콘텐츠는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굉장히 이제 너무 익숙합니다. 전기차 굉장히 익숙하고, 실제로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민하거나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물론 이제 차량 가격들을 제외하고요, 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주유소처럼 금방 먹고 금방 충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얼마나 안전한지들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로 요즘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차는 테슬라일 것 같고요.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따오게 됐는데, 빨간색으로 된 거리 말고, 숫자 말고 그 빨간색으로 된 표시된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은 주행거리, 충전 속도, 그리고 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안전은 ADAS 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전기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배터리 쪽의 안전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항목들이 가장 큰 컨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개발, 전기차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배터리입니다. 단지 배터리의 단지 수명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배터리를 개발할 때는 차량에 탑재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됐을 때 실질적으로 엔드유저가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춰진 누지를 개발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가장 크게 키 디퍼런시터이기도 하지만, 얼만큼 개발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OEM의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정기적 특성, 그리고 라이프 타임, 그리고 안전도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단지 배터리의 단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얹어졌을 때,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얹어졌을 때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만 효과적인 배터리 개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중에서 안전도를 제외한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가상으로 효과적으로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배터리를 개발하는 방법들은 사실은 되게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고요. 컨셉 단계에서 지나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가상의 수많은 테스트 작업들을 거친 다음에 옵티마이션된 결과들을 뽑아내는 일련의 작업들을 계속 반복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를 가상으로 좀 더 빨리 테스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배터리를 개발할 때, 차량용 배터리를 개발할 때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셀을 써야지 가장 최적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에이징을 사용을 됐을 때 얼만큼 초기의 결과들 혹은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챌린지가 될 텐데, 실제로 첫 번째 같은 부분들은 셀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부분들, 실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도 실험으로 테스트하기에는 내부 시험을 굉장히 많이 돌린다고 했을 때 물리적인 실험들이 필요할 겁니다. 실험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처럼 실제 실험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커버하고자 하는 게 지금 발표의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온도를 얼마나 더 설계할 것인가, 쿨링 시스템을 해서 얼마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도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차량 안에 있는 배터리가 최적의 성능과 최적의 수명을 갖고 가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ABL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BL은 아시는 것처럼 차량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정도로 차량, 트랜스포테이션에 집중해서 사업 영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단지 물리적 차량 테스트라든가 개발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리는 버추얼 배터리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영역에도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ABL이 단지 갖고 있는 역량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장 중요한 배터리 셀 라이브러리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현실화하게 정합성 있게 테스트할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테모라고 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테모라는 회사는 그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생 업체입니다. 대신에 바테모 이제 뒤에 바테모에 대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배터리 셀 라이브러리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회사고요. 실제로 가상의 배터리를 시뮬레이션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바테모의 가장 큰 사업 영역은 시중에 나와 있는 배터리를 잘게 분석을 해서 정확성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포커싱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방식들에서 벗어나서 상용화되어 있는 배터리를 분석 후 파라마타이즈를 통해서 모델로서 수치를 집어넣는데 포커싱을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BL은 바테모와 같이 이제 정확성 있는 모델을 제공하는 회사랑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그냥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정확성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ABL이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라이브러리화 해가지고 이런 벤치마킹 모델이라든가 혹은 시뮬레이션 모델들을 판매하는 것도 홈페이지에서 이제 곧 런칭한 예정이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포르쉐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포르쉐와 같이 다른 회사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술력을 이제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회사 소개로 넘어갔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버추얼 배터리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실제 실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시간적인 제약들이나 혹은 물리적인 제약들에서 벗어나가지고 실제로 가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테스트하고 개발하는 것을 메인으로 둘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결국 디지털라이제이션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배터리 모델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는 열, 소스에 의해서 해석하는 방법들이나 제일 많이 쓰시는 등가 회로 원리칙에 따라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경우, 혹은 조금 더 많이 가게 되면은 일렉트로케미컬을 분석을 해서 테스트하는 시뮬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더 낮은 단계 마이크로 스트럭처 케미컬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테모라고 하는 그 바테모 모델 라이브러리는 이미 있는 모델을 따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렉트로케미컬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등가 회로나 그 효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그 배터리가 항상 리니어하게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넌 리니어한 것들을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마이크로 스트럭처럴 방식으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분자 구조라든가 이런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배터리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으로 연산을 해서 실제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시중에 나와 있는 셀 라이브러리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모델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체가 아니라 이제 배터리 셀을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배터리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팩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를 조합을 통해서 가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랑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등가 회로 원칙이 갖고 있는 빠르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 모델에서 갖고 온 방식들, 좀 더 넌리니어한 것도 풀어낼 수 있는 것들 모두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셀 라이브러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좀 빼겠습니다. 그만큼 정확도 있는 것들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바테모 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퍼링을 좀 세 가지를 드리면은 실제로 있는 셀을 분석을 하는 서비스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셀을 분석해드리는 그 서비스도 있으며, 이렇게 일련의 분석을 한 셀 라이브러리를 모델로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구독을 하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배터리 셀들에 대한 레포트나 혹은 모델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유저분들은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시뮬레이션 환경, ABL의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환경이나 혹은 다른 환경에서 이 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테모와 AVL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보다 두 시너지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고, 바테모 셀 라이브러리는 AVL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익숙한 것들, 왼쪽에 보시는 것들은 LG화학을, 패나소닉이죠. 패나소닉 1860 셀을 사용하는 경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배터리를 레포트를 받아보시거나 혹은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제가 잠시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얼마나 정확성이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겠죠. 어느 회사든지 정확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테모 같은 경우는 실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차량용 배터리의 종류는 크게 파우치형, 각형, 그리고 실린더 이렇게 총 3개가 있을 텐데요. 각각의 배터리들을 분석해서 이걸 모델로서 만드는 작업들이 노하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에서 트렌드를 굉장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의 시레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각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로 템퍼러처에서도 굉장히 실제 실험 결과와 매칭되는 결과, 그리고 원통형 같은 경우에서도 주행을 다양하게 진행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배터리 트렌드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검증은 어떻게 했냐라고 여쭤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량을 잘 알고 있는 AVL과 배터리를 잘 알고 있는 바테모가 만나서 실험과 이론적인 것을 결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들은 일단은 셀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셀, 모델, 팩, 그리고 차량으로 넘어와서 크게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실차 테스트 결과가 있다면 반대로 거꾸로 집어넣어서 개발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셀 모델, 정확성 있는 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셀, 모듈, 팩 단계로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나중에 차량까지 합체해서 테스트하는 부분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진행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테모 셀은 셀 라이브러리, 머티리얼의 프로퍼티를 모사할 수 있는 바테모 셀 라이브러리와 이제 이걸 쉽게 적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AVL 소프트웨어가 만나가지고 일단 모듈, 팩, 이제 차량까지 연비 효율이라든지 열 관리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에 셀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상의 셀을 가지고 모듈과 팩을 만드는 과정인데, 다음으로 넘어가 선택한 결과들에서 수치만 넣어주게 되면은 가상의 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열 관리라든가 서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혹은 이 부분을 바탕으로 에이징 테스트도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개발한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은 이제 왼쪽은 코드입니다. 왼쪽은 코드예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코드고, 아무리 정확성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행을 띄워보지 않고는 실제와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부분들은 AVL 소프트웨어 환경, 정확성 있는 셀 라이브러리를 얹은 이제 배터리 팩 얹은 차량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퀴도 있고 도면 상태도 해줘야 되고 쿨런트라든지 이런 컴포넌트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뉘른베르크링 노르드 샤이틀레라고 하시는 실제 주행 코스입니다. 실제 주행 코스를 차량을 만들기 전까지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니메이션 동작은 안 하는데, 실제로 이 주행을 돌 때마다 실제로 전압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다 좋다라고 하는데, 챌린지들, 실제로 우리가 닥쳐있는 챌린지들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챌린지가 아까 몇 가지가 있었죠.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얼마나 에이징 테스트를 통해서도 이 테스트가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같은 경우 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 왜냐? 그것이 챌린지니까. 그리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배터리 셀을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극복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배터리가 충전되는 속도, 시간을 이제 최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배터리를 빨리 충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소스를 넣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들이고요. 어떤 파워의 한계, 배터리 물질이 갖고 있는 한계들, 커런트, 혹은 온도, 그리고 전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 조건이 되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건 전기적 특성이 아니라 실제로 물성, 그러니까 에노드에 리튬이 얼마나 쌓이고 리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관건이게 되는데 이 마지막 한 부분이 실제 피지컬 셀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만 훨씬 더 정확성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패스트 차지, 급속 충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테모 셀을 그대로 웹 크루즈 소프트웨어에다 그대로 끌고 옵니다. 어떤 일련의 작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웹페이지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걸 할 거야. 검색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쿨런트들,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충전하는 컨트롤러들을 연결이 돼서 가상으로 충방전을 계속 진행을 할 때 열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혹은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분석을 합니다. 배터리 셀은 배터리 셀 하나만 갖고 있을 때하고 배터리 모듈로 이루고 있을 때가 결과가 갖고 있는 성능이 좀 달라집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셀 하나일 때, 그러니까 SOC가 80%일 때 걸리는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라고 하게 된다면 배터리 모듈로 됐을 때 80%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한 2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셀을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걸리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냉각에 대한 기능들을 쿨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 혹은 다양한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실제로 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자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하는 측면에서 실제 물리적인 실험으로 테스트하기 어려운,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서 빠르게 최적화하는 과정을 찾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실제로 냉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배터리 성능을 패스트 차지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팩 디자인에 따라서 SOC, 80% SOC를 달성하는데 시간들을 얼마나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이징입니다. 에이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캐파시티하고 파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징은 말 그대로 수많은 작업을 반복했을 때 얼마나 내 셀이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가 얼만큼 배터리 용량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캐퍼시티가 있고요. 반대로 파워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했을 때 파워가 얼만큼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배터리가 가진 용량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실제로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워낙 물리화학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실제로 음극과 양극이 있습니다. 음극과 양극이 있고요. 방전을 하거나 다시 충전을 할 때 리튬 이온들이 분리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너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가 됐든 혹은 다른 배터리 어플리케이션이 이로부터 파워를 얻는 거고요. 그래서 음극재와 양극재의 캐패시티는 결국은 리튬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리튬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메커니즘으로 통해서 어떤 LIB든지 간에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볼이 리튬이온 그 전자라고 그 이온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방전을 했을 때는 음극재에 있는 리튬이 양극재에 있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반대로 충전을 다시 진행하게 될 때는 다시 공들을 끌어올려야만 됩니다. 자,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버켓에 있는 실제로 전자를 이온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캐패시티가 점점 열화되게 됩니다. 음극재와 이제 양극재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실제로 캐패시티가 줄어들게 되면 실제로 파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현상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앞에서 제가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그 리튬이 계속 적체되는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극재, 이제 리튬이 충분히 그 음극재가 리튬 이온을 흡수하지 못하게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은 바깥쪽에 쌓이게 된 음극재 바깥쪽에 리튬이 적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음극재를 이제 손상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안정한 배터리들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리튬들이 얼만큼 제대로 충전이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얼만큼 안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리튬이온들이 그냥 밖에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그 유니폼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뾰족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세퍼레이터와 관련된 그 분리막을 찢게 되거나 하게 될 때 그 굉장히 전기적으로 위험한 현상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초래되는지를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그리고 물리적 시간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에이징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FEI라고 하는 그런 실제 화학적인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약간 얇은 막이 형성이 돼서 이 전극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오래되게 되면은 일종의 버켓에 이제 한계를 두기 때문에 실제로 리튬이온들이 지나가는데 길을 방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충방전을 반복하는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전기적인 모델링이라든가 어떤 다이나믹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로피지컬 관련된 부분들, 물리화학적인 부분들이 모델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고요. 바테머는 물리화학적인 걸 분석한 모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지 그냥 ABL 소프트웨어에 수치적인 부분들만 넣어주게 되면은 그것들은 모델의 실제로 에이징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서 반영해주기 때문에 실제 정확도 있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그 물질들이 갖고 있는 고유 성능들, 그런 수치들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알아서 연산이 되면서 실제로 등가계로 원칙이 아니라 물리화학적인 원리가 반영된 배터리 라이브러리 그 셀로서 모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에이징이 이제 반복될수록 리튬이 쌓이거나 아니면 SE 그 막들이 형성되게 되면은 그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갈 때 어떤 캐패시티가 줄어드는 현상들, 혹은 볼티지 드랍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도 실제 결과와 많이 부합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리콘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통계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지만 전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모델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실리콘을 잃는다거나 하게 될 때 반대로 새 제품이 아니라 이제 오래된 제품일수록 반대로 볼티지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도 있고요. 캐패시티가 줄어들면 볼티지가 올라가거나 혹은 온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환경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할 때 굉장히 물질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들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쉐입이 변형되고 트렌드가 맞춰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마지막 챌린지일 것 같은데, 이 챌린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열관입니다.
열 관리를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얼만큼 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지에 포커싱이 될 거고요. 실제로 배터리 셀들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배터리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그 쿨런트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실제로 배터리 셀들이 배터리 셀이나 모듈들이 온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 냉각판이 없는 경우, 디자인 B 같은 경우는 냉각판을 사이에 넣은 경우,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냉각판을 밑에 넣은 경우, 혹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수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배터리 모듈, 셀, 택의 온도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주행 환경을 통해서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한 포인트의 온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셀 내부에 있는 온도, 셀 바닥에 있는 쿨런트 온도, 바깥쪽에 있는 온도들을 각각 모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각각 달라지게 되고 이 온도에 따라 퍼포먼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셀 위치에 따른 온도 분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그래서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드의 전압, 아래쪽 같은 경우는 볼티지 변화, 그 다음 온도 변화, 그 다음 음극재의 전압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극재의 전위가 0 이하로 0V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리튬이 적체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행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한 결과로는 실제로 제일 보시는 부분들이 이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들, 0V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냉각재라든가 혹은 배치를 잘 설계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최적의 효과를 할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 툴을 가지고 에이징과 차징 그리고 쿨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실험 테스트들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들을 줄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커스터머 레퍼런스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제 공개된 자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배터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폭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터리가 얼마나 버추얼로 개발을 해왔는지들은 이제 테이라든가 혹은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다양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주시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머리입니다. 결국은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바테모가 가진 정확성 있는 셀 라이브러리, 실제 셀을 분석해서 모델을 던졌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BL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많이 두고 비용을 많이 주셔야만 했던 테스트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한 페이지인데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제일 중요한 세이프티입니다. 지금은 쉽게 개발하는 측면에서의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퍼포먼스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정확성 있는 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로 인명사고 없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확성 있는 시뮬레이션이 갖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이후 자료는 제가 따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했는데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